성과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까? 자, 이제 이익이 나야, 성과가 나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성과급도 나누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저는 20여 년을 기업의 조직 활성화라든가 성과 창출을 위한 어떤 성과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CEO분들의 어떤 리더십의 역량이라든가 생산직 직원들의 많은 역량에 대해서 20몇 년을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봤습니다. 계속 연구해 본 결과 가장 핵심적인 거 딱 3가지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고객 중심적 마인드다 하는 거예요. 고객 중심적 마인드가 조직 문화의 아주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직은 소통이 되어야 돼요. 이 조직이 말이죠. 뭔가 의사소통이 단절되게 되면 부서 간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부서 간 어떤 장벽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고인물은 썩게 되죠. 그 다음에 21세기는 말이죠. 이제는 강소기업이 이끌어가는 사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은 이제는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의 문제, 성장의 문제가 완전히 막히는 내용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성과를 내려면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어떻게 할까? 조직 몰입도가 다르죠. 조직 몰입도가 다르고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인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기 시작하는데 요 3가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쉬워요. 요 3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여행을 해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과 관리 이렇게 하면 이제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게 토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볼 때 조직 문화는 항상 기저에 깔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과 제도, 스트라티지라든가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받쳐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R&D, 어떤 연구개발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로 뭔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죠. 성과 관리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 요인을 한번 전곡을 찌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업의 구성원들이 기여하는 바는 저마다 다르지만 모든 구성원은 하나의 공통 목표를 위해 기여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성과 관리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성과 관리는 하나의 공통 목표를 위해서 이 모든 구성원이 같이 기여를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성과 관리는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성과 관리는 말이죠. 조직 구성원 개개인들의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의 어떤 역량, 이것과 그 다음에 경영층의 전사적 어떤 전략, 스트라티지가 되죠. 이것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최상의 효율적 경영관리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과관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과 업무 수행의 어떤 역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종업원들의. 자, 이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전략 없는 조직은 없죠. 그럼 전략이라는 게 뭘까? 전략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가용할 수 있는 제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게 바로 전략이다. 가용할 수 있는 제자원, 그러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기타 자원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바로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경영층에서 전사적 어떤 그런 전략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략과 어떤 기업 문화는 양대 축으로 우리 조직을 받쳐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과 관리는 어떨까? 모든 종업원 개개인들의 업무 수행 역량과 어떤 경영층의 어떤 전사 전략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어떤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 경영 관리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과 관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거, 성과 관리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요거를 뒷받침하는 것을 우리는 조직 문화와 7S 우리가 모델, 그런데 7S 모델은 맥켄지의 7S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맥켄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옛날 그 미국의 초우량 기업들 43개 기업체를 아주 분석을 했죠. 많은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정말로 초우량 기업이 되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7가지로 이게 그룹핑이 됩니다. 그래서 S로 시작하는 7가지다. 그래서 7S 모델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1980년대 초반에 톰 피터스라는 맥켄지의 아주 유능한 전문 컨설턴트가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기업 문화는 전 세계에 대중화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앞다퉈서 이제 도입하고 이제 발판을 다지는데 기업 문화를 다룰 때 요 맥킨지의 7S 모델이 결국은 핵심 요소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에 10대 그룹들,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 문화를 도입하게 되죠. 저도 그때 대기업에 근무할 때 기업 문화 팀에서 한 3년은 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가운데 쉐어드 밸류라는 게 있어요. 공유 가치가 중심에 씁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스트럭처죠.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구성원들, 스텝이죠. 그 다음에 어떤 스킬, 이거는 소프트웨어 스킬이라든가 하드웨어 스킬이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리더십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자 리더십의 스타일은 1970년대, 80년대 꽃을 피웠던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1990년대를 끝으로 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막 강조하면서 리더십의 스타일이 더 강조가 되죠. 자, 이런 거에 구조나 전략이나 시스템이나 스텝, 그 다음에 스킬, 스타일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중심에 있는 쉐어드 밸류라는 거, 공유 가치가 가장 많은 핵심적인 영향을 또 끼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문화라 그러면 이제 공유 가치를 먼저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유 가치를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또 한번 좀 도움받을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바로 피터 드라커입니다. 성과가를 위해서 피터 드라커가 Great Question이라고 해서 위대한 5가지 질문을 세상에 던집니다. 자, 그 5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죠. 우리의 사명. 자, 사명이라는 건 미션인데 미션은 존재 이유를 얘기합니다. 각 조직마다 미션 없는 회사 없죠? 존재 이유. 그러면 그 존재 이유라는 게 뭘까? 자, 기업은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기업이든지 그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이나 상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요로 할 때 그 조직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 번만 필요로 하면 한 번만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필요로 할 때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바로 커스터머 또는 고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우리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 조직은 바로 매출이 끊어지죠. 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가 쌓이게 되고 망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죠.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그 니즈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가장 1순위 무조건 고객의 니즈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 설정할까? 방향 중심에는 고객이 누군가,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런 거에 국한됐을 때 그 조직은 제대로 된 방향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중요하다. 이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들의 고객이 누굴까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고객이 누구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더 많이 염려를 할 때 결국은 고객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상품을 우리는 제공할 수 있으면서 질을 높이게 되겠죠. 우리 조직은 초래한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뭘까?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뭘까? 이것도 대단하죠. 결국은 그 위대한 great question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고객에 대한 얘기예요.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뭘까? 그만큼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결과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럼 실행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위대한 5가지 질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기업에게 영감을 주는 대단한 내용이죠. 이제 고객에 대한 고객 중심적 마인드, 이거는 말이죠. 기업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고객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고객에 대한 정의를 또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이제 소통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고객이라는 게 뭘까? 많은 정의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다. 자,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다. 자,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일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잠재 고객, 감원 고객,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의 종류가 나왔지만 이제 그런 건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은 다 고객이다. 그러면 우리 팀원들에게 제가 워크숍 때 물어보죠. 내 서비스를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가장 많이 제공받는 대상이 누굴까? 누가 나한테 일거리를 가장 많이 던져줄까? 바로 내 상사, 내 선배, 내 윗분들이더라는 거죠. 또 팀장이나 그 위에 분들은 또 누가 가장 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받냐? 그러면 팀장은 팀원이 나오고 본부장은 그 본부에 소속된 많은 그 부하 직원들, 조직 구성원들이 바로 1순위가 되죠. 사장님은 바로 전 종업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은 윗분들이 1순위 고객이고 윗분들은 아랫사람이 바로 1순위 고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저절로 고객 마인드를 갖게 되면 서로 우리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고객이 요구하는 건 무조건 나에게 있어서 프린시플, 원칙이 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1순위가 되죠. 우리 규칙과 규정을 앞세우기 전에 프린시플, 원칙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정관 이런 것보다 우선하는 건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들이 내 상사든 우리 물건을 이용하는 외부에 있는 정말 그 커스터머, 고객들이든 그들이 요구하는 건 1순위가 되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의 1순위, 첫째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과 서로 신뢰받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소리 안 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소통은 어떤 걸까? 자, 소통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쳐다봐야 돼요. 21세기 이전에 자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고 2000년대 이후에 자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2000년대 이전의 자산은 주로 어떤 걸까? 국가적 차원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보면 천연자원, 지하자원, 뭐 노동력 이런 거 다 아주 자산이죠. 과거 17세기, 18세기, 20세기, 21세기 이전까지는 말이죠. 전부 다 자산이에요. 자, 기업으로 봤을 때는, 조직에서 봤을 때는 설비 투자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부동산이나 어떤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산이었죠. 그런데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요새 대단하죠. 현대자동차, 뭐 아주 그냥 초래한 기업들이죠. 자, 이런 전자회사들, 자, 소니나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아주 세계적 다국적 기업을 막 이제 초월해서 막 세계에서 1등하는 그런 파트가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종업원 수가 많아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럴까? 절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핵심 기술력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핵심 기술력은 어디서 나올까? 핵심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자산은 지식, 창의력, 아이디어,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산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2000년대 이전의 자산은 어떤 주로 물질적 중심이죠. 설비 투자, 그 다음에 뭐 천연자원, 재화자원, 종업원수, 노동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누군가 많이 소유하면 누군가는 적게 소유해야 되는, 결국은 합이 제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썸 시어리라는 게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 이론에서, 그래서 이제 경쟁 속에서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윈윈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가끔 있었죠. 근데 2000년대 오니까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는 아이디어,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적게 갖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창의력을 발휘하면 누군가는 창의력이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이디어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도 되고 창의력도 지식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내 아이디어를 주고 상대방 지식을 내가 받게 되면 서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고 이러면 그냥 엄청난 자산을 키우게 되는데, 주고받고 하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어떤 프로세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통은 이건 충분 필요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외면해서는 안 되듯이, 또 하나 소통하지 않으면 조직은 이제는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업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인원이지만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되 또 그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그 자산을 키워나갈 때 그 조직은 핵폭발처럼 엄청난 자산이 팽창하는 엄청난 그러한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통은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어떤 이런 수동적 어떤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어떤 강소기업의 핵심 역량은 바로 소통의 역량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 이거 간과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자, 이제 소통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역량 갖춘 인재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아주 한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중력, 몰입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중력, 몰입도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기저에 주인정신이 아주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인정신은 최고 경영자, CEO분들이 직원들 조회할 때 잔소리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개인들의 어떤 자기 역량의 가장 중요한 거의 핵심은 바로 주인정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페셔널 마인드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기업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이직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창업하고 싶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딱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로 먼저 인정받아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성공할 수 있다. 자, 내가 지금 일하는 지금 그 일터,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마케팅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나를 위한 최고의 마케팅 현장이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프로들이 다 가슴속에 새기는 말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밑에 꼭 제 이름 깔아야 돼요. 최상수. 이거 누가 한 말일까? 제가 한 말이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일하는 내 일터가 나를 위한 최고의 마케팅 현장이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죠? 그런 거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냥 한번 먹잇감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점프를 뛰어서 주로 목덜미를 무는데 성년이 된 그러한 사자들의 그 성골리는 5cm에서 10cm 정도가 되죠. 그런 걸로 목덜미를 그냥 물어제낄 때 신경다발을 끊어버리고 한 방에 이제 제압을 끝내죠.
자, 이 사자들이 뛰어갈 때 한번 보십시오. 딴짓 하는 거 봤는가? 이 사자들은 죽기 살기로 뛰더라는 거죠. 죽기 살기로.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그 하나만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순간을 선택하는 거죠. 자, 선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를 선택했다라는 거, 딴 거는 내려놔야 돼요. 딴 게 포기가 됐을 때 우리는 선택했다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일할 때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프로들, 우리가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게 좀 사소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어떤 일이든 일단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목숨 걸듯이 집중하는데 그게 바로 선택을 했을 땐 다른 걸 포기했을 때 이건 선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조한 분이 스티븐 코비라는 금세기의 최고의 리더십의 거봉이죠.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얘기, 어텐드 참석해라. A스타 모델은 하나의 별인데 STAR, 하나의 별이다는. 그러면 어텐드 참석해라. 모든 리더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참석을 하더라. 거기에만 온전하게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스타 모델에 우리 이제 몰입과 주인 정신이 있는데 사자는 토끼를 잡아도 사력을 다한다. 그래서 사자는 말이죠. 토끼 잡을 때 두리번 뭐 이렇게 보지 않아요. 토끼 아주 작은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자기 있는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력을 다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프로들은 말이죠. 우리 이제 축구할 때 보십시오. 이 박지성, 손흥민 이런 아주 대스타들을 보면 그냥 축구할 때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지 우리는 그 세계적 스타들 보면 항상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한번 하기로 했다 그러면 목숨 한번 걸어보자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지금 현재를 즐겨라. 또는 지금 최선을 다해라. 지금 이 순간 지나갑니다. 시간이라는 패러다임. 이 순간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할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언제 소비할까? 지나간 과거 회상하면서 후회하면서 또 거기에 분노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지나간 건 허상이다는 것. 그래서 온전히 지금의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건 프로들의 전형적인 생각 방법과 그 다음에 행동 방법이라는 것. 프레젠트 버서스 프레젠트라는 것은 자,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은 조물주가 준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일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죠? 소중한 사람은요? 소중한 일은 어떤 걸까요? 그랬을 때 톨스토이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때는 바로 지금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현재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내가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 같이 있는 사람, 또 고객 응대를 하고 있으면 나와 같이 앉아있는 고객,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일. 지금 저는 이 성과 공유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요 작업이죠.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톨스토이 대문호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자, 이제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 야, 저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거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만이 그 지식과 아이디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듣고 이해만 했다? 이거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꼭 실행에 옮겨라.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A스타 모델 중에서 네 번째, 바로 적용하고 있는가? 적용하는가? 적용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공하는 강소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